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승빈이한테 힘이 되고 있고 저 또한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고요. 승빈이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참 이렇게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넌 아버지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정중하게 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한 번씩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승빈이 아버지 최대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최승민입니다. 요즘 승빈이 아버지로 불리고 있어서 앞으로 소개를 승빈이 아버지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동네 어디 운동하는 어디 헬스 관장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2017년 미스터 코리아 그랑프리 대상을 한 최대봉이고 저희 아들은 그 대회를 잇고 있는 최승빈입니다. 아버지가 많이 죽었어, 인지도가. 오늘 여러분께 영상을 찍게 된 거는 Q&A. 근데 저는 한 20, 30개 질문이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자, 핸드폰을 보면서 순간순간으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준비된 건 없고요. 그냥 읽으면서 쭉 한 번씩 간단하게 여쭤보기 좀 그렇지만 최근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육계 갑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꾸벅 정중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은 있으면 안 되고요. 세상은 가치, 사람 인자가 이렇게 한자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기대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좀 의지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게 사람이니까 갑질보다는 서로 기본적인 어떤 예의를 지키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위해주는 것이 어떤 목표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갑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갑질을 별로 안 해서 지금 최대봉 선수님과 승빈이의 사이즈 차이가 있는데 승빈이도 최대봉 선수님 같은 사이즈를 가지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벌크라는 것을 따로 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단은 매스업을 좀 하신 다음에 충분하게 체중을 가지고 체중을 좀 불리면서 안에 근육량을 좀 많이 늘리는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승빈이는 앞으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이어트와 벌킹들을 반복적으로 루틴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근육량들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늘면서 체급도 올라갈 것이고 제가 가졌던 부분들을 시간 속에서 완성도 있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승빈이가 성인이 돼서 약물을 쓰겠다고 말하면 최대봉 선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사망각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고 재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단호하기 때문에 사망각. 승빈형 골격근량 신체세의 스펙. 근데 인바디를 많이 안 재서 자, 이제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고 인바디상으로 데피니션은 나타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육량들은 나타나지만 데피니션이나 세퍼레이션에 대한 외면적으로 좀 나타나는 부분은 인바디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바디빌더고 보여주는 직업이고 스트레스 인바디 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차라리 안 재는 게 낫지 아버지 않을까? 말하는데 잘르네 이제는. 아니. 그래서 승빈이는 근육량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골격근량. 뭘? 응? 그때 골격근량 맞추기로 했지 않았나? 제법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키는 170에 지금 68kg에서 69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65로 시합을 뛸 예정이고요. 그리고 체지방량은 5%와 6%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앞으로 더 줄여서 3%까지 갈 생각입니다. 누가 큰가요? 제가 크죠. 키도 크고 제가 다 커요. 아직은 제가 커요. 승빈님 등 운동하실 때 턱걸이 그립이랑 몇 회씩 몇 세트로 하시나요? 승빈이 턱걸이는 보통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7세트 정도씩 계속 했어요. 그리고 랩풀다운까지 합치면 10세트 정도. 풀업으로 한 6세트, 7세트 지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힘을 저기서 랩풀다운으로 느낌 잡아서 3세트 정도씩 더 해서 어떤 운동성이나 느낌의 완성도를 높이는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그립은 썸리스 그립은 절대 쓰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오버그립. 왜죠? 썸리스 그립은 나중에 스퀴즈점을 잡기가 힘들어. 그립을 통해서 그립점에서 짤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오버그립은 그립의 힘으로 나중에 표적점에다가 더 강한 스퀴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썸리스 그립은 추천하지 않고 오버그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승빈이는 썸리스 그립 해본 적 없어요. 승빈 선수가 보디빌딩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무슨 장래 희망을 가졌을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승빈이 입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쇼트트랙 그렇죠. 쇼트트랙 선수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어릴 때 정말 하고 싶었는데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버지인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릴 때 좀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고 어릴 때 뭐 그렇게 진짜 하고 싶은 마음에 불타서 저한테 졸랐다면 저는 태릉 선수촌의 감독 어떤
어디라도 전 최고 좋은 사람한테 분명히 승빈이를 데려가서 뭐 실력이나 가능성들을 체크한 후에 저는 시켜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는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자수성가 스타일이라 그렇게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승빈이 어릴 때 뭐 해줄 수 있을지 못 해줬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 저는 밀어주지 않았을까. 좀 미안하죠, 승빈이한테. 짠합니다. 근데 승빈이는 어릴 때부터 육상하고 인라인, 스케이팅 이런 거 굉장히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태극기를 그걸로 먼저 달 수도 있었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미안해, 사과할게. 아닙니다. 아빠는 사과에 인색하지 않아. 아니요. 운동 말고 좋아하는 취미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누구 말씀? 너 먼저 말하고 아빠 먼저. 저는 뭐 지금 운동 말고 좋아하는 거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컴퓨터 게임. 늦게 일어나도 죽었다 깨어도 아니죠. 새벽 1시 반까지는 에? 고고 아니. 고고 얘들아 고고 해줘야 되니까 저는 좋아하는 취미가 운동 말고 운동입니다. 저는 운동 말고 없어요. 저는 운동하는 시설 바깥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빨리 들어와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정이 돼서 체육관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걸 굉장히 심적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라 다른 취미가 없어요. 나가면 뭘 할 줄 몰라요. 30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밖에 나가면 불안해.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는 거야. 불안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음의 안정은 체육관에서 있어요. 샤랄랄랄라. 안 가슴이 자극이 되는 맨몸 운동을 알려주세요. 한쪽 가슴만. 그립의 넓이를 조금 짧게 잡고 밀어주시되 너무 안쪽으로 팔꿈치를 모으게 되면 3두의 저항이 많이 가니까 바깥으로 벌린 상태에서 약간 다이아몬드 푸시업이라고 그래서 저 요즘 이근대위를 제가 한 2편 봤어요. 근데 그 사람 괜찮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번 영상에서 녹인 게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 그립의 푸시업인데 팔의 모양을 다이아몬드처럼 해서 안쪽으로까지 푸시업을 해주는 그런 푸시업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정확한 자세는 이근대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문이 참 이런 질문은 제가 이게 읽으면서도 좀 그런데 강경원 선수의 2009년부터 2011년 정도 이때 이천시설관리공단인가에서의 만행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같은 체급끼리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저도 바빠요. 저도 어떤 운동을 하면서 어떤 단체에 대한 실업팀에 속해 있었던 부분이라 제 생활을 하기에 좀 시합 준비를 하기에 바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은 것도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 선수를 너무 가볍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간 분명히 이룬 업적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선수로서의 네임밸류도 분명히 있는 선수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본인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치려고도 하고 되어 있고 뭐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실수를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자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 선수를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엘리트 중에서도 탑 선수였고 또 레전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가볍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광배 외측도 부족하지 하기는 하지만 등 안쪽을 채우고 싶은데 자, 등 바깥쪽을 채우지 않는 이상 등 안쪽을 채우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운동 자체가 수축점을 제대로 못 갖고 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피드백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적인 설명들은 아들의 시범을 통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설 수는 없잖아요. 두 분은 운동 언제부터 하셨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체력 운동 하러 갔다가 이제 시작된 게 바디빌딩이고요.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아빠 체중 보고 정체전 그 딱 대회를 보고 시작하겠다 해서 그때 체중이 58kg인데 제가 그때 사진을 올려주고 싶은데 한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은 그냥 깨작깨작 거렸어요. 하느니 마느니 아빠 체육관 왔다가 그냥 한번 몇 번 들고 가고 아프다고 하고 집에 가고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돼요. 약물 기준이 어떤 거부터인가요? 이거는 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약물의 기준은 치료를 목적으로 쓰는 것 외에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나 이런 계열들을 치료 목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엄청 많습니다. 제 입으로 담기 힘들 정도고요. 저는 그런 약물을 쓸 줄 몰라요. 워낙 어려운 생활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 하느니 차라리 소고기 더 먹고 좋은 음식으로 해서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레레 할 때 꿀팁이 있나요? 이거는 서포터 무조건 있어요. 사레레 할 때는 좋은 서포터를 무조건. 운동을 잘하는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깨 근육이 좋은 사람, 내 팔을 받치고 그 중량까지 받쳐서 나를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자세를 완벽하게 구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꿀팁입니다. 아, 우리 아들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아, 아빠가 승빈이 어깨 할 때는 최고죠. 나는 오늘 최고죠, 어깨 운동 또 최고. 한 400개 하는구나. 나는 또 레터럴, 사레레를 400개 하고 가는구나. 오전에 수업 4개 할 때 어깨 루틴이 걸리고 승빈이 운동이 어깨 걸리면 저는 그 다음날 운동을 쉽니다. 제가 웬만하면 운동을 안 쉬는데 그 다음날은 쉬어요. 테스토스테론 수치 빵빵빵빵! 물고 나면 왕이었어요. 2017년 전국체전 시상식에서 2등한 선수한테 격한 축하. 하체를 사랑합니다. 축구 신나요.